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 월간 송재봉 시간입니다. 저희가 아주 그 야심찬 화상 라이브를 계획을 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녹화로 시작하겠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날씨가 청주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도 안 좋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비가 왔고요. 네. 또 바람도 많이 불고 네. 길거리에 있던 벚꽃도 다 지고 네. 오늘 좀 날씨가 스산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탄핵 전국 정부에서 벚꽃 볼 시간도 없었고, 예. 여유도 없었죠. 예, 아이고. 없었고요. 특히나 예. 우리 무심천 벚꽃 축제를 가보지 못한 것이 제일 아, 아쉽기도 하고요. 그랬습니까? 예, 예, 저희는, 아마 꽤 음, 거의 갔었는데 한 번을 오늘 못 가보고 아. 벚꽃이 다 져버렸습니다. 예. 파면된 날인가, 전날인가, 파면된 날도 그렇고, 무심초 자주 갔었으니까, 도청 앞에, 그러니까 벚꽃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의원님이 거기 계시니까 굉장히 그 생동감이 넘치는데요. 예. 오늘 또 국회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지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매년 4월에는 네.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는 달이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정치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대정부 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되게 매우 안타깝게도 네. 총리가 오질 않았습니다. 안 왔어요? 역대로 그렇죠. 예전 아마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안 온 사례는 거의 처음이라고 할 만큼 매우 충격적이긴 한데, 근데 요즘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이 헌법과 법률 무시, 민주의 관행을 무시하는 것이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거 정말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민족 시스템이 너무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많고요. 또 이제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오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홍준표, 네. 이젠 전 대구시장이네요. 네. 대구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네. 또 저는 별도로 이 김혜경 네. 그 공익제보자 있죠. 네. 김혜경 씨하고 그 PNR 대표 손명원 네. 간에 여론조사 공표 여론조사인데 이것을 선관위에 등록하기 전 자료를 상호 요청해서, 네.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전달하냐? 그러니까 명태균이 직접 윤석열에게 전달한다. 뭐 그 둘이 매우 친하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가 사전 공표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과 이준석 의원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육성으로 또 증언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저는 좀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지역 현안과도 관계가 있는데, 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인프라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근데 이제 대학마다 창업 보육센터가 있고, 네. 또 창조기 센터도 있고 이런 보육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스타트업하는 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정부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창업보육센터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제가 또 주관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좀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월이 화살같이 날아가다 보니까 파면이 된 지 며칠 안 됐는데도 뭐 굉장히 옛날 같은 생각을 하는 분도 있긴 한데요. 그동안 내란 사태 과정에서 의원님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한번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참, 국가적으로 보면 불행이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그 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탄핵을 당하고 파면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민주헌정 질서의 입장에서 봐도 불행한 일이긴 한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신의를 배신하고 헌법을 유리하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인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나라를 꿈꿨다라는 면에서는 도저히 용서받기 어렵다 이런 네. 생각을 해왔었고요. 다행히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헌법상에도 대한민국의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살려서 누구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단호한 어떤 헌법 정신을 보여준 면에 있어서는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는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족 시스템을 다시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면에서는 또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또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얘기를 주로 할 텐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이렇게 이제 후보가 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 내에서는 어대명, 어차피 대세는 이재명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룰 그게 잘못됐다고 항의하면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 그 민주당 대선 후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선 관련해서. 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룰이 확정이 됐죠. 네. 그래서 권리 당원 50% 네. 그리고 일반 국민 상대로 한 여론조사 50% 이렇게 해서 합산해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오늘까지 전당원 투표도 하고 중앙위원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원래는 4명 정도가 출마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재명 전 대표,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이렇게 출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 3분이 경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워낙에 이것이 그 탄핵 이후에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치러지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경선도 해야 되고 본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장에 이번 토요일 날 청주에서부터 그 전국 단위의 경선이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기존과 같이 선거인단을 모집해가지고 이쪽에 50%의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고. 국민들을 50% 모집하기가 어렵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이제 불과 3, 4일 사이에 선거인단을 모집해야 되니까 대규모의 선거인단을 모집하기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고 한계가 있는 상황인 거죠. 19일 날 당장에 충청권은 경선 투표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이재명 그 경선 후보 캠프에 참여하시나요? 뭐 지금은 우리 민주당의 상당수의 이제 그 의원들도 그렇고 또 그 당원들도 그렇고요. 이번 그 선거 자체가 그 이 탄핵과 파면, 대통령 파면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이 정말 내란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하고 또 정권 심판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과 또 경험과 어떤 국가 경영에 대한 준비 정도 또 어떤 당원과 지지 기반 이런 것을 좀 제대로 갖춘 후보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대선 승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재명 전 대표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쪽으로 좀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충북지 국회의원분들은 대부분 이재명 경선 후보 거기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리고 뭐 당직을 이미 가지고 계신 뭐
그 의원을 제외하고는 아, 그렇죠. 대부분은 그리고 도당위원장이라든가 뭐 당의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직책을 걸고 이제 선거운동을 하려면 당직을 그렇죠. 사표를 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경선 캠프는 네. 이게 단촐하게 구성해서 그래요? 중앙 경선 캠프만 구성을 하고 음. 지역 주지까지는 구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과거의 경선처럼 경선 조직을 구성하거나 참여하지는 않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 캠프, 이재명 후보 중앙 캠프에는 네. 보니까 누가 저 충북 지역 출신에 누가 있나요? 뭐 발표되는 분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던데요. 예, 현재는 이제 주요 본부장, 단장, 뭐 본부장, 대변인, 공보단장 이런 분들 중심으로 일단 인선 발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책임을 맡는 분들은 대부분 재선 이상 다선 의원들이 그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지역은 청주는 냈다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이러한 중요한 어떤 위원장 직책을 맡기는 현실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또 우리 지역의 유일한 재선 의원인 네. 이호선 의원은 또 그 사무 부총장님. 부총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 경선 관리를 또 같이 해줘야 되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명단에는 현재까지 발표된 명단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이현희 의원이 뭐 중앙 캠프에 간다더라 이런 얘기가 좀 돌았거든요. 혹시 소식을 좀 아십니까? 뭐 어떤 역할을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경선이 끝나면 아무래도 이제 중앙선대위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 민주당 차원의 선대위가 구성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 당 차원에서 누구라도 적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여러 이제 의원들이 직책을 맡아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네. 대표가 만약에 이제 후보가 된다면 앞으로 어떤 네. 비전이나 어떤 걸 제시할지 궁금합니다. 요즘 보니까 오늘도 AI 회사에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AI 이쪽 네. 민생 먹고 사는 것 이런 거에 성장. 방점을 두고 네. 계시던데요. 어떤 걸 주로 내세우실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우리 국가 경쟁력이 또 성장 잠재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많고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회복과 성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미래의 우리의 성장 목걸이,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AI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AI를 통해서 제대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세에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AI 투자 100조 시대를 열겠다 이런 이제 방향을 가지고 인공지능 기업 오늘 퓨리오사를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미래의 성장 동력을 새롭게 창출하고 이제 회복을 넘어서 성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비전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강국 아닙니까? 예. 비상계엄도 평화적으로 막아내고 또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헌법적 질서 안에서의 다양한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K-민주주의, 또 K-컬처, K-과학기술, K-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K-이니셔티브를 쥐고 앞으로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된다. 네. 그럴 정도의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구체적인 이제 지역별로의 공약이나 이런 것은 이제 순회 경선이 이루어지니까 예. 무슨 지역별로 가서 구체적인 정책은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한덕수 권한대행 말씀하셨는데 국회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나오고 그런다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시가 정말 심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뭐 9명, 10명 그 경선 후보들이 이제 막 난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국민의힘 측과 이 한 대행에 대해서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또는 이제 한 대행이 그 출마를 한다잖아요. 진짜 출마할 것 같은지 출마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우선 한마디 드리면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네. 그것도 한 명은 전 법제처장 대통령의 친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임명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죠. 아마 내일 헌재에서 평의가 이루어져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국민들 그 누구도 한덕수 대행에게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그러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는 단순한 대행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대행이 헌법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임명 가능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더 정당성이 없는 것은 한덕수 총리를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네. 윤석열은 이미 헌법과 법률의 심각한 위반으로 심대한 헌법 위반으로 해서 파면이 된 사람입니다. 그 파면이 된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총리라고 하면 아무런 자신에게 권한과 정당성이 없다. 그럼 최선의 역할만 해야 되는데 국가 원수가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법상식으로나 헌법적 질서로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직전에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 된다라고 국민의 의원들이 뭐 연판장 돌린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 행태를 보면 정말 철면피하다. 반성을 할 줄 국민을 너무 무시한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짓밟아도 되냐. 이런 사람을 내세워서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뭐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그리고 오늘도 국회에 일방적으로 아무 통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면 혹시 출마하려고 정말 마음을 먹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일부 들기도 하고요.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미 한덕수 대행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스스로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말을 생각하면 아마 나온다는 얘기를 못할 텐데 현재 이분들은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거짓말도 워낙에 수시로 하기 때문에 뭐 나올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그 옛날에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생각도 막 떠오르고 뭐 그렇기는 한데 여의도에서도 지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좀 의견이 소문이 분분한가 보죠? 예,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의원들끼리는 지금 하는 행태로 보면 이 국민의힘의 입맛에 맞는 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을 보고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마음속으로 대통령 병에 걸려서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대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경선 일정 말씀하셨는데요. 청주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19일에 어디서 언제예요? 19일 시간은 아마 오후 시간인데 오후 2시 정도인데요. 제가 아직 장소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확인되면 한번 좀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중이시라도 충청권 경선이거든요. 네? 네. 충청권 경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세종 가서 할래나 뭐 이랬더니 그래도 청주에서 하니까 좀 좋으네요. 앞으로 이제 충청권에서 청주가 갖는 비중이 점점 중요해지다 보니까 청주에서 경선 일정을 잡았고요. 청주 국회의원들이 세서 그런가 봐요. 청주 국회의원님들이 세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또 청주가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 충북에 그런 역할을 하도록 또 해야지 또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또 중요한 현안 과제들도 해결하는 데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이번 선거가 잘 치러지고 국민적 관심 속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도 함께 힘 모아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앞으로도 바쁘실 것 같은데 자주 이렇게 화상 라이브로 연결해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